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업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요 며칠 주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불과 두세 달 전 금융권에서 예측한 내용들이 허무하리만큼 주가가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이유라는 게 이전부터 계속 리스크로 지적되던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마치 묵혀놓았던 김치 꺼내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꺼내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유가 어찌됐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잦아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우리의 투자를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 기사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말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최대 3,700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였죠. 이게 올해 6월 기사란 말이죠. 네. 기사에 나온 분석 내용을 보시면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도 대폭 증가해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3,500에서 3,7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리고 개중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전망을 내놨는데요.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도 경제만 고성장하는 소위 골드락스 장세를 전망했습니다. 6월 그때쯤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꺾이기도 하고 해서 기존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었다는 그런 평가에 잠시 무게가 실리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시장에 원자재 등 비용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지난 6월에 나온 이런 분석 내용 자체가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은 이미 80달러에 근접해서 지금 난리고요.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도 연일 오르고 있어서 이미 미 연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기존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던 미 연준의 의견이 며칠 전에 공급 문제로 내년까지 길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바꿨죠. 네, 맞아요. 게다가 앞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코로나 사태 역시도 최근에는 델타 변이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경기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6월에 투자기관들이 예측하던 증시 전망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경제 상황 역시도 많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망 내용이 나온 지난 6월 당시에는 우리 국내 증시도 탄탄한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내용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신뢰감 있게 작용했어요. 당시만 해도 증시가 잘 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들리겠죠. 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자기관에서 제시하는 분석 내용에 의지해서 투자 자금도 늘리게 됐고 또 일부에서는 소위 B2라는 투자빚도 늘려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넓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분석 전망이 나온 바로 이때가 우리 주가지수의 최고점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화면을 보시면 투자 전망이 나온 이때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지수가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수가 근 3개월 만에 350포인트가 넘게 빠진 거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 급락 사태까지 생기면서 코스피 3000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실적 역시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손실 규모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갚지 못하게 돼서 주식을 강제로 매도당하는 반대매매까지 맞는 일이 생기면서 비투 손실이 불어나고 있어요. 참고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신용거래 융자가 지난 1년 사이에만 4배가량 증가하게 됐고요. 현재 하루 평균 84억 원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갖고 있어서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투자 분위기 띄운다고 누구의 수익률이 어떻네, 어디에 돈이 몰린다니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자료나 기사들을 보면 이미 확정 손실을 보거나 소위 말하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개인들의 투자 성적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많이 드러났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면 코로나 이후로 지난 2년 동안에 주식 가격 오른 폭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떨어진 게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른 거 생각하면 최근에 그거 조금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거의 지난 1년 이상이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하고 보더라도 거의 50%가 넘게 올랐는데 최근 몇 달간 10% 정도 빠졌다고 그 많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냐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투자 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 이 대세 상승기에 들어와서 웬만큼 상승세의 덕을 볼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어느 정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50%, 100%가 오르는 그런 상승장에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나올 10%, 20%의 그 조정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투자 실패 패턴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50%, 100% 먹는다 해도 실제로 얼마 안 되는 몇 프로 손실 때문에 실패하는 게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패턴이라 이건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관리에 비해서 투자 자금 관리에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 투자할 당시의 투자 자금이랑 나중에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을 시점의 투자 자금 규모가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네요. 보통 투자를 시작할 때 자기 자산의 몇 프로를 투자에 쓰겠냐고 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자산의 20% 주식한다, 30% 주식한다. 투자 비중을 자기 상황에 맞게 잘 잡아놨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최초에 계획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난 1년처럼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는 300만원, 500만원으로 투자하던 분들이 나중에 일정 시점에 가서는 자신들의 돈을 더 투입해서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 5천만원까지 투자 자금을 더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 투자 자금 규모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죠. 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예요. 그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500만원 투자해서 10% 먹으면 좀 더 투자했으면 하면서 또 투자금 늘리고 1000만원으로 늘려서 또 몇 프로 먹으면 또 아쉽고 하면서 야금야금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투자 수익이 더 좋아지게 될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 자금을 더 늘리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지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거의 1년에 걸친 장기간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보다는 수익에 너무 익숙해지게 돼서 손실 관리보다는 수익 추구를 더 쫓아가게 됐고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거둔 투자 수익 자체를 자신들의 투자 실력 때문에 거둔 수익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이 말이 듣기에 따라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상승장일 때는 이런 착각하기 딱 좋죠. 네, 맞아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정부에서 워낙 푼 돈도 많고 시장이 잘 나가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지 개인들의 투자 실력하고는 엄밀히 보면 상관없는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난 1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자 개인에 따라서는 투자 수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좋은 시장이 주는 일종의 공짜 수익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다는 수익이 많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투자 자신감까지 붙다 보니까 돈을 더 끌어와서 투자 자금 규모를 늘려가게 됐고요. 거기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각종 투자 기관들의 투자 전망까지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더욱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전에 300, 500으로 투자하던 분들이 이제는 3천에서 5천으로 투자 자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처럼 작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같은 시기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얼마나 더 투자할지를 정하는 그런 투자 자금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해서 본의 아니게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서 투자 자금을 너무 많이 끌어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작은 주가 하락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종목 관리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그 투자 자금을 먼저 정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도박판이든 투기판이든 원래 자기가 쓰기로 맘먹은 돈만 쓰면 설령 거기서 다 잃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따면 더 따고 싶어서 자금을 더 쓰고 꼴면 꼬는 대로 한 번에 만회하려고 돈을 더 끌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껏 50% 100% 먹었다 하더라도 돈을 최대한 끌어와서 자금이 가장 커져 있을 때 그때 생기는 손실이 비율로는 적다 하더라도 손실 액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거죠. 도박판은 우리가 지도록 설계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은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과감한 물타기 욕심이나 본전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의미도 없는 전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투자 비중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